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17번째 물건입니다. 토지 일부 지급 매각, 건물 매각 제외 이렇게 됐습니다. 토지가 5필지인가 되는데 그 중에 2필지는 지분 매각이고 나머지는 전체 매각인데 그 2필지는 메인 건물이 있는 땅입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 99-18, 19가 있고 100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2필지는 지분 매각인데 여기에 어떤 물건이냐면 3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어떤 물건이냐면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요걸 보시게끔 되면 요 땅이 나왔는데 100-5 요 나머지는 전체고 100번지하고 99-19번지 여기 이 땅하고 이 땅하고 두 개나 이 땅하고 두 개만 3분의 1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3분의 1 지분인데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건물을 제가 가서 봤더니 상당히 잘 지어졌고 좋더라고요. 근데 건물 매각 제외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것이 임의 경매가 아니고 강제 경매입니다. 강제 경매인데 얼마를 청구했죠? 4억 8,200을 청구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건물 주인이 이것을 취하시킬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것은 땅 주인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왜? 건물은 매각 제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아까 여기 맨 뒤에 있는 것은 지금 공유자가 없다고 그랬죠. 아까 2필지만 공유자가 있다 그랬죠.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100-5는 지금 공유자가 아니고 매각 전체입니다. 100번지하고 99-19번지는 3분의 1씩이죠.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는 전부 다가 있어야지 된다 그러기 때문에 얼른 보면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 될 것 같지만 공유자 우선 매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자도 정식으로 든다 입찰에 들어와서 사가지고 가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최저가로 들어가서 현재 있는 건물 주인에게 우리 땅 지분을 팔고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90%입니다. 집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100번지하고 99-19번지의 3분의 2 지분을 마저 어떻게 한다? 내가 된다? 가져와야 됩니다. 협상으로 가져오든지 뭘로 가져오든지 마저 가져오고 거기에 있는 건물 주인을 상대로 또 철거와 지료 소송을 하게끔 돼서 건물까지 내 땅 지분을 마저 가져온다 그러면 건물도 마저 가져와서 제3자에게 팔아도 되는데 건물이 워낙에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건물로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질 때 하지 말고 지금 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들어가서 최저가로 지금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이 건물 주인에게 우리 땅 지분 팔고 나오면은 이 사람은 4억이라는 강제 경매 빚을 떨어버리는 거고 편안하게 그대로 거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집이 그런 정도로 된다? 땅 지분 사는 것보다는 집의 가격이 더 나갈 정도로 좋기 때문에 협상이 될 건물 주인에게 협상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은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잔금 치르고 나서 협상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잔금 치고 난 다음에 협상이 들어가야 되죠.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강제 경매로 해서 약 1,000여만 원 정도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이 경매 물건이 1번 있고 2번이 있는데 청구한 것이 지금 보게끔 되면 얼마를 청구했죠? 1,000만 원 청구했죠. 그 물건 번호 지금 2번이 낙찰됐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거기서 받아갔으면 1,400인가 얼마에 받아갔으면 이것이 취하돼야 안 돼요? 취하될 것 같지만 거기에 보면 그 세금 압류가 된 게 너무 많아갖고 그게 모자라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진행이 될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빚을 갖고 그 물건 하나로 그쪽에 있는 거를 세금 정도 갖고 나면은 그건 그 물건 번호 2번은 던지고 이 물건 번호 1번 정도의 빌딩이다 보니까 이것은 협상으로 해서 우리 거를 다시 자기가 가져가기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기가 쉬운데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빌딩이 세를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앞에가 아파트 단지고 이 옆에가 다세대 단지예요. 여기 상업용 빌딩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홀로 빌딩이라는 것이 조금 좀 어떻게 달랑 저렇게 상업용 빌딩 혼자만 서 있고 아파트가 앞에 있고 옆에는 다세대만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협상이 될 확률이 높고 여기 보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들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래도 보증금이 750만 원이고 1,000만 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크게 우리가 낙찰자로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겁니다. 보면 한번 입찰에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그 취하될 확률이 한 8, 90% 되고 취하가 된다 그러면 우린 취하 동의서 도장 찍어주고 잔금 내지 않고 그냥 어떤다? 우리는 몇백만 원 그냥 받고 나오면 되는 거고 만약에 취하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지금 임차인들한테 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먼저 한다고요? 계약서부터 새로 쓰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보증금하고 월세가 내놓으라고 하면서 팔고 빠져나오도 되는 겁니다. 그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한다 그러면 다 팔자고 해도 되고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빌딩 건물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에 대례변 옆에 이렇게 2층 집이 있는데 밑에 집은 그 무슨 매운탕집 같은 걸로 장사를 하고 건물 그 주인이 그 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어요. 보면 1억짜리가 6,500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판단하게 보기에는 건물 주인이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고 땅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제가 보면 이 옆에 이렇게 상업용 건물로 쓰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재산세를 내고 있을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건물을 재산세를 안 매길 리가 없죠. 건축물 관리자가 없다고. 그렇다면은 그분이 땅 주인이 재산세를 건물분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뜻은 법정상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고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당사자는 나 갈 데 없어 내가 치료를 줄게 하고 버틸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뭐 이거 좋은 건물이고 뭐 있으니까 내가 뭐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그러면 금방 건물을 뺏어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64% 최저가로 들어가서
최악의 경우에는 지료밖에 받을 수 없다 하는 것도 전제를 하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밑에 이렇게 생선구이집이 있고 여기 2층 집이 있고 여기 옥상에다 다락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씌워놨죠. 근데 건물 주인이 이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라고 감정평가사가 있고 거기에 거주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은 땅 주인이 건물 주인하고 같고 틀림없이 재산세는 내고 있을 거기 때문에 법정 상권을 주장하면 우리가 죄인이 된다는 얘기고,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여기서 가게를 하고 있고 돈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나갈 수도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갈 데가 없으니까 나 저기 뭐 법정상 그러니까 지도 주고 있을게 할 확률이 아주 높은 물건이에요. 지도는 받아도 꽤 그러니까 지료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가격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건 건물 뺏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무 번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했고 단독주택으로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해서 토지 면적이 변경이 됐어도 취하되지 않아서 변경돼서 다시 나오는 거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날짜는 단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권리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중구 장충동에 있는 이런 땅이 이런 좋은 땅이 이렇게 두 번씩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씩 떨어졌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인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본건 토지는 관할구청 관련 부서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문화유적 관련 시굴 조사 지역으로서 신축 등이 제한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을 사갖고 집을 새로 짓는다 못 짓는다? 그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뭘 또 나쁜 거야. 고쳐서 그냥 살아야죠. 제가 이걸 보고 웃었어요. 웃겼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왜 웃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토지 이용계약 확인원이 있죠. 그렇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이 뭡니까? 개발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개발은 못하더라도 지구단위에서 같이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고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뭐 유적지 발굴 조사 때문에 못 짓는다 하는 얘기는 햇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에서 전부 다 같이 허물어서 같이 한다 할 때 잠시 할 수는 있겠죠. 그 부분만.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땅값에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씩 떨어지는 물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4%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자신하게 경제력이 있으신 분은 입찰에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우리 조 여사님이 제일 이런 정도 돈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스물한 번째 물건인데 이것도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교촌리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여기 영광굴비 파는 데인 줄 알았더니 영광굴비 파는 데는 아닙니다. 제가
굴비는 못 먹고 이거 보고 바로 그 다음에 보성에 가서 이거 보고 빨리 보성에 가가지고 그 보성에 있는 집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벌교에서 꼬막 정식 먹은 사람입니다. 그 꼬막 정식 먹은 그 내가 본 건물은 아직 한 번 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아마 나올 예정일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것도 그 앞에가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 단지고 제가 봤더니 거기에 산 위쪽에서 도로를 만들어서 굴을 뚫었더라고. 그래갖고 이 집 앞으로 들어간다? 도로를 내면서 그 도로를 넓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보면 도로가 좋아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가서 봤더니 집이 거주자가 있고 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죠?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미 경매로서 1억 8천을 제가 지금 청구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1,70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걸 먼저 2천만 원 주고 사서 여기 건물 주인 보고 3,500 주고 사라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 설정권 1억 8천 떨어버리죠.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있는 건물 주인 보고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게끔 되면은 철거하라고 판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께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을 불러서 협상을 해서 적당한 가격에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게끔 하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게끔 해서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우리 팔게끔 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조 여사님이 한 3개월 전에 양촌리에 가서 낙찰 받은 것을 땅만 샀고 이 건물 주인한테다가 철거하고 나가라 그랬더니 이제 감정가가 이제 된 거를 내가 4천 얼마 달랬다가 건물 주인이 다시 땅을 사겠다 그래서 3,800만 원 내놓으라 그랬더니 엊그저께 조정실에 가서 3천만 원에 팔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다시 말하면 허물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판사님은 이렇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지면은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게끔 하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게끔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싸게 샀으니까 감정가 이상으로 해서 건물 주인한테 땅을 팔고 나와도 되고 건물로 들어간다 싼 가격으로 우리가 사와서 건물과 땅을 전부 다 우리 걸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도 팔아도 될 수 있을 만큼 건물과 땅 주인이 같으기만 하면 바로 팔릴 수 있는 물건인 걸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온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여기 아파트가 오른쪽에 있죠. 여기 집이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 땅이 지금 도로를 넓히면서 그 아직 포장은 안 했는데 넓히면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더니 이렇게 지적도상으로 도로를 넓히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그런데 제가 가서 봤더니 집이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고 정리도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건축물 관리장은 없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물두 번째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생현동 토지 지분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토지는 4분의 1이고 건물은 전체 매각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낙찰을 받으면은 토지의 4분의 3을 마저 내가 가져와야지 제3자에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분의 2를 마저, 아니 4분의 3을 마저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동두천이 여기가 중앙시장이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는 상당히 번화가였을 거라고 보지만은 지금은 미군 부대가 빠져나와서 상당히 이 저기 뭐야 그 주변의 인구들이 상권이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감정평가서를 봤더니 여기 세입자가 1층, 2층, 3층을 다 쓰고 있었고 1층, 2층을 점포로 하고 있고 3층에를 그 증축을 해서 거기를 주택으로 쓰고 있다가 3층 주택을 쓰지 않고 살림집을 2층으로 내려왔고 1층만 지금 점포를 한다는 얘기는 1층, 2층을 다 쓰는 점포가 죽다 보니까 1층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4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그만큼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4분의 3의 토지를 마저 내가 가져와서 건물과 땅 주인을 하나로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감정가격 정도로는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토지가 4분의 1인데 4분의 3까지 마저 가져왔을 때 그러니까 토지 전체 건물 전체를 가지고 만다면 지금 감정가격 3억 정도에는 내가 제3자에게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낙찰을 받으시는 분은 나머지 토지 4분의 3 지분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고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면은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저하고 같이 마저 가져오도록 하겠는데 이런 것을 마저 가져오는 대로 하는 데는 보통 협상이 안 돼서 법으로 할 때는 1년에서 1년 반 이상을 걸립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점포리 692-5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이것은 특수 경매가 아니고 일반 경매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건물도 너무 좋고 깨끗하고 가격은 많이 떨어졌길래 이것은 그 근린상가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데도 문제가 없고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하고 월세를 받아서라도 그 대출은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물건이 있고 돈이 된다는 물건이 있는데 제가 보면 이거는 좋은 물건입니다. 조금 아까 영광 같은 것은 돈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물건과 좋은 물건은 조금 다른데 좋은 물건은 낙찰 받으면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뭐 복잡할 거 없이 바로바로 편안하게 이건 뭐 그냥 낙찰 받아서 대출 받아서 잔금 내고 월세 받아서 은행 이자 주면 그냥 뭐 앉아서 빌딩 하나가 생기는 건데요.
경상북도 경주시 시래동 32-1 토지 매각, 건물 매각 재고. 이것은 대지 한 필지, 전 한 필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필지 전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곳인데, 제가 가서 봤더니 전에 있는 것은 창고가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건물은 매각 제외이기 때문에 땅을 낙찰 받으시면은 건물도 어떻다?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3자에게 어떤다? 팔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가서 봤더니, 제가 여기를 가서 보기 전에는 집이 상당히 좀 못생겼어 갖고 너무 이게 집이 좀 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집이 쓸만한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싶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찰 받으면 현장에 가셔서 그 옆에나 이장님한테다가 이 건물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상대로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사시는 분이 요양병원에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끔 되면은 그 이제 상속자들한테다 얘기를 해서 건물을 나한테 어떤다? 적당하게 넘겨달라고 해서 사가지고 건물까지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다? 제3자한테 팔으면 될 거라고 보니.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거주하는 노인네가 거주했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감나무도 있더라고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충리 693회 세필지 했는데, 저는 이거는 그 몇 명이서 그 공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고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물 전체 매각인데, 토지가 전부 다 4필지인데 3필지는 대지고 지목이 하나가 답입니다. 근데 현황 도로로 쓰고 있고, 나머지 보면 695-2는 242 면적 중 91.89다 보니까 약 5분의 3 정도가 우리가 매각이 제외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땅을,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땅은 전부 다 매각에 포함되어 있는 물건이고, 핑크빛 안에 있는 여기 하얀 건물 있죠. 이 건물 2개는 매각 제외고 왼쪽에 빗금 쳐져 있는 건물은 매각에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5분의 2 정도만 우리 거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695-2 요 번지입니다. 요 번지인데 여기 보면 매각이 제외되어 있는 여기 건물이 있죠. 제가 봤더니 건물 주인이 이 땅 5분의 3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구분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물을 어떻게 한다? 철거하라고 할 수도 없고 뭘 수도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면 뒤에 보면 693-1이 있죠. 이렇게 잘라져 있죠. 근데 693-1은 우리가 낙찰자가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695-2에 있는 이 건물이 나중에 집을 짓고 나서 봤더니 이 건물을 땅을 침범한 거를 알고 그 땅을 넘겨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분할한 것 같은데 지적 등기부 등기에 정리가 안 돼서 그런지 요 뒤에 이 앞에 건물이 침범한 693-1번지의 토지는 낙찰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95-2를 가지고 앞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693-1번지를 가지고 너가 우리 땅에 침범한 건물을 잘라내라 아니면 사라 하면 앞에 건물 주인이 693-1을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693-1 뒤에 집이 하나가 있죠. 집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693-2에 있는 건물은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나오고 693에 있는 건물은 두 개가 건축물 관리장이 나오는데 하나는 일반 주택으로 나오고 하나는 마을 공동 창고로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건축물 관리장엔 마을 공동 창고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을 공동 창고가 아니고 개인 주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요 개인 주택 요것이 보면 그 우리 땅 안에 있는 건물 매각 제외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우리 땅을 침범한 건물이 이것이 다가구 주택으로 된 게 이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이 집이 침범한 그 땅은 이 앞에 건물 주인한테 팔고 또 아까 이쪽에 있는 이 집이 차지하고 있고 이 집을 진입하는 도로는 이 건물 주인한테 우리는 파는 겁니다. 건물 주인이 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건물 철거는 지도를 내놓고 나가라고 하면은 건물 철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물이 상당히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 주인이 건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을 살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나머지 옛날 집이 있던 것이 있죠. 이 집이 있는 자리와 여기 앞에 여기 지금 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포장된 요것이 있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지목이 답이라서 농지증을 띄어야 되는 거고 그 앞에 이렇게 밭이 있는 것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잘라서 쭉 잘라 가지고서는 우리가 제3자한테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아까? 고덕면이죠. 이 고덕이 지금 상당히 지금 모든 것이 고덕 때문에 지금 평택이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 근처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내가 보면 현재 있는 건물을 입구하더라도 그 필지를 우리가 판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사서 다세대를 지을 수도 있고 뭐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이제 금액이 좀 크잖아요. 4억 얼마쯤 되다 보니까 개인이 다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몇 명이 합쳐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처리하면 되지 않나 보고 낙찰 받아도 그 앞에 건물 주인한테 바로 또 팔고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왜 뒤 건물 주인한테 팔고 나오게끔 되면 거의 우리 투자의 돈의 3분의 1은 그것만 팔아도 빠져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같이 한번 공투를 해도 좋은 물건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물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건축물 관리자금을 보면 우리가 낙찰 받으려고 한 것에는
하나는 주택으로 돼 있고 하나는 마을 공동창고로 돼 있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것은 뭘로 돼 있어요? 다가구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구 주택으로 돼 있는 건 우리 땅 뒤를 어떻게 한다? 침범한 건물이고 그 뒤에 있는 건물은 우리가 지금 옛날 주택하고 마을 공동 창고로 돼 있었는데 마을 공동 창고를 허물고 개인 주택을 지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농리해갖고 6분의 1 토지 건물 지분으로 매각을 어떤다? 우리가 사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350만 원인데 그냥 500만 원 쓰고 사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6분의 1을 6분의 5를 내 걸로 가져오려고 했을 것도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들한테 얘기해서 돌아가면서 같이 한 번씩 쓰자 그러고 우리는 500만 원 주고 사서 10명이서 50만 원씩 내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한 번에 1년에 몇 번씩 가서 쓰는 그 그냥 별장으로 쓰면 딱 되는 이거를 사갖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1년에 몇 번 가서 어떻게 한다? 쓰다 한 50만 원 내놓고 별장 가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6분의 1 지분을 6분의 1을 지분을 우리가 사놓고 6분의 5를 막 뺏으려고 애쓰지도 말자 이런 얘기. 준다 그러면 사고 안 준다 그러면 말고 그래도 충분히 되지 않겠냐 그런 걸로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누가 법인으로 하나 사가지고 같이 잔금 낼 사람 해갖고 500만 원을 뭐 10명이 되면 얼마씩 내는 거죠? 50만 원. 20명이 되면 25만 원씩. 20명이 내도 상관이 없어. 25만 원씩 내갖고 한 번씩 쓰면 어때요? 나빠요? 허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분인데도 가서 쓸 수 있어요? 네? 지분인데도 가서 쓸 수 있어요? 아니 그 지분권자들 같이 쓰는데 뭐 어떻게 거기 나머지 지분권자들하고 만나갖고 우리도 이렇게 있는데 같이 우리 너도 안 쓰고 뭘 쓰니까 우리 서로 좀 정리 좀 해갖고 별장으로 우리 같이 쓰자 그러면 되는 거고 싫으면 다 팔아서 나눠 갖자 그러는 거지 뭐. 이게 주택이잖아요. 그럼 주택이면 1가구 1주택 거기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요. 거기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작아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기 뭐 이렇게 그 시골에 있는 이런 것은 고향주택 그 주택 이런 경우에는 농가주택 이런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안 들어가는 것이 그 조세특례법인가 그 법에 들어가 보면 있어요. 뭐 6,700만 원 이하에 뭐 200평 미만에 뭐 가격이 건물 가격이 6,700이니까 6,500 이하 이런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안 들어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낙찰 받으면은 만약에 이게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아파트나 다세대가 아니면은 건축사한테 맡겨서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누가 사갖고 저보고 이 교수님도 한번 가서 한번 쓰고 오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포구가 있죠, 여기에. 이 포구 있고 여기가 이제 항구가 이쪽에 큰 게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사갖고 저기 방송국에서 1박 2일 저기 찍으러 가자 그러면. 집이 이쁘고 괜찮지 않아요? 가서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는 쉬고 올만 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살려고 하지 말고 이걸 사놓고 마당에다가 컨테이너 저기 뭐 이런 거를 쓸 수 있게끔 그런 거 하나 다 갖다 놔도 농막 같은 거 하나 사다 갖다 놔도 충분히 한 2가정 이렇게 어떻게 했나 같이 올려가서 놀고 올 수 있는 그런 거죠.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021-15 했는데 제가 물건을 찾아보니까 이 군산에 있는 것이 토지 건물인데 이건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집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여기 보게끔 되면 2020년 11월 9일서부터 2020년 11월 10일인데 요때 떨어졌으면 이게 제일 마지막 지금은 몇 차까지 떨어진 거죠? 보면 2,900까지 떨어진 건 5,800짜리가 2,900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걸 한번 이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몰랐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물건을 고를 때는 아직 낙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때 고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보면 한번 떨어지면은 살만하겠다 싶어서 집어넣는데 유찰이 돼서 지금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쯤에서 한번 들어가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매 물건을 한번 추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건이 공매 물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경상북도 연청시 문내동입니다. 문내동인데 이거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하고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이 공매인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고 등기부 등본이 없으면 매각을 제외를 시키더라고요. 우리 이 경매에서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또는 건물이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매각 포함 이렇게 하는데 공매에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지분만 나왔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 지분만 나왔는데 13분의 2 지분이거든요. 여기 보게끔 되면 나왔죠. 미등기 건물이 소지한다고 그랬죠. 근데 건물을 이렇게 봤더니 좀 쓸만하고 좋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땅을 내 걸로 만들고 건물만 내 걸로 만들면 제3자에게 파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건물 상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 여기 여러 명이 이렇게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순다리도 압류당했죠. 이순영이도 공매 공고 당했죠. 그다음에 이현철이도 압류당했죠. 그러니까 지분권자가 여러 명인데 지분권자 여러 명이 하나는 공매당하고 하나는 압류 다 당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이 건물 주인 지분권자들이 이거를 제가 보기엔 포기하지 않나 싶어요. 보면 던지는 게 아니냐 싶으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고 그냥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낙찰을 받아갖고 건물과 땅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제3자한테 팔아도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추천을 한 물건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설명하는 것이 낙찰을 받으면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파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고 제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아서 팔려고 했을 때 보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른 저하고 의논을 하셔서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차선책이 어떤 책이 있는가를 해서 빨리 어디로 투자한 것을 어떤다? 빼내야 되는데 경매에서 제일 나쁜 것이 묶이는 거예요. 조금 손해를
고드락도 빨리 빠져만 나올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경매에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라고? 팔지도 못하고 가져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딱 묶여 있을 때가 제일 가슴이 아픈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는 묶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묶이지 않을 방법이 하나가 있죠. 뭐예요? 다 팔아서 나누자. 마진이 적더라도 묶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런 물건을 위주로 해서 골랐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시면은 저에게 그냥 얼른 얘기하세요. 그리고 원래 이게 계획대로 하다가 안 됐을 때는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차선책으로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도와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저한테 제가 또 도와주면 또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컨설팅도 다는 게 아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달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봐서 웬만한 거는 달라 그러지 않고 아까 왜 우리 저기 뭐 조그만 고동명 같은 거 있죠. 그건 여러 가지 조금 그 밀고 당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가 나서서 해준다고 하게끔 되면 좀 컨설팅 비용 좀 달라 이러는 것은 특별한 물건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머지 웬만한 것은 그런 컨설팅 비용 달라는 것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낙찰 받으시면 바로 저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빨리 팔고 빠져나오는 것으로 하고 조금 좀 잘못됐다 그러면 얼른 잊어먹고 다른 것도 고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투자하시고 절대 질리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버스를 놓치면 리무진이 온다는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지 낙찰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고 무척 고생하셨고요. 한 2주 후에 28일 날에 또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